안녕하세요. 커피 이야기의 세 번째 시간, 우리 커피 이야기 본문 정리하고, 이거는 2부입니다. 개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크게 구조와 그 다음에 설명 방식을 정리할 건데요. 구조라고 하는 거는, 문단 간의 논리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스님이 7가지 그 원리 적용, 주장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주지에 대한 상세와 원인과 결과, 각각 다른 두 개가 서로 맞서는 대립,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전제, 먼저 갖춰야 될 거, 그에 따른 결론. 이렇게 7개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봐야 돼요. 주지, 주된 요지, 중심 요지란 뜻입니다. 상술은 자세하게 그거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상세와 자세하게 서술하는 거, 부연은 덧붙이는 거, 주지, 중요한 내용 더하기, 하나 더 하는 거. 전제, 사전에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명제 같은 거, 그것에서 한 발짝 결론으로 나오겠죠. 주지 상세와 전제 결론을 잘 모르겠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모든 별로, 그렇죠. 7개의 글을 가지고 각각 맞추는 거 초콜릿 걸고 모든 활동했습니다. 정답이 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봅시다. 이 글, 그렇죠. 2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네. 첫 번째 앞문단과 뒷문단의 관계를 보란 얘기였죠. 1986년 4월에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서 방사능 유출됐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악영향을 주었고 심각한 오염, 방사능 물질의 위험, 골수암, 백혈병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주민은 여전히 비극이다. 이러한 원인 으로 인한 그 결과로 인과 앞문단과 뒷문단의 관계는 원인 더하기 결과. 그렇죠.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인과관계의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 첫 번째 문단. 경험, 이런 무슨 번역문인가 봐. 좀 내용은 별거 없는데 어렵네. 언어에 있어서 경험적 지식의 시사점은 언어생활 경험이 언어 능력을 자유한다. 분석적 지식의 시사점은 이론적 바탕이 향상시킨다. 언어생활 경험이 중요하다. 분석적 지식이 중요하다. 흔히 우리는 언어 습득에 있어서 경험적 지식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분석적 지식, 문법, 어떤 이념, 분석적 지식, 문법 같은 거 이런 게 더 강력하다. 첫 번째 문단은 그 얘기야. 경험보다는 분석적 지식이 더 강력하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언어에 대한 분석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도움이 될지 예를 들어볼까? 그러면서. 그래서 중국어와 한국어 정반대니까. 영어 다시 한 번이 아니라 once again. 그렇죠. 이게 거꾸로다. 그다음에 우리는 흡연 금지인데 금지 흡연이다. 중국말 쓰임 못해. 금지 흡연이다. 이렇게 원리를 알면 이 원리라고 하는 게 위에서는 분석적 지식이죠. 이렇게 획득하기 어려운 거다. 앞에서 뭐가 더 강력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의 주장이죠. 그렇죠. 분석적 지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근거를 들고 있지. once again 흡연 금지를 봐라. 그렇죠. 주장 더하기 근거. 그 다음 쌤이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언어에 있어서 경험적 지식에 비해서 분석적 지식이 더 강력하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영어와 중국어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P2P 서로 파일 주고받는 거 2개의 문단이 있어. 따라서 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네. 첫 번째 문단 한번 눈으로 봅시다. P2P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난제가 속속 나온다. 불법 복제, 불법 유통, 저작권 침해, 음란물의 범람, 바이러스 확산, 문제다. 딜레마다. 그쵸. 혼탁하고 이렇게 될 거다.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P2P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하고 저작권 종량제 실시하자는 의견. 그러나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원리를 적용하는 거야? 주장에 대한 근거야? 주된 요지를 얘기하고 상세화하는 거야? 원인에 대한 결과야? 대립이야? 문제에 대한 해결이야? 문제에 대한 해결 같아.
그렇죠. P2P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인터넷 종량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에 대한 해결이구나. 그렇죠. 문제 해결 구조라고 합니다. P2P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 그 다음 이 글 2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신문 광고의 글꼴에 대해서 그렇죠.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광고 특히나 글꼴 중요하다. 그 글꼴에는 그런데 명조체와 고딕 한 번 더 그렇죠. 글꼴이 중요한데 그래서 명조체와 고딕체의 사용이 가장 두드러진다. 명조체 이런 것들. 고딕체 판독성이 높다. 어디에 사용된다.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원리를 적용하는 거야? 주장에 대한 근거야? 주장? 독자의 시선을 근거라고 하기에는 이 신문 광고의 글꼴은 이렇다. 구체적으로 어디야? 명조체와 고딕체. 그렇죠. 주지에 대한 상세와 주된 요지 앞에 신문과의 글꼴은 독자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문단 명조체와 고딕체를 사용한다. 그렇죠.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죠. 선생님이 옆에다 뭐라고 써놨네. 공부할 때 한 번 더 참고하세요. 그 다음 2개의 문단이야. 첫 번째 문단 봅시다. 머릿속 사전의 조직을 살펴보는 방법의 하나로 단어 연상 실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극어 먼저 하나를 탁 제시하고 떠오르는 거 자연상해라. 바늘이라고 했을 때 실, 핀, 날카롭다, 꿰매다 이렇게. 그런데 실어증 환자들은 실험에 의하면은 부엌 용구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과일 이름은 다 잊어버렸고 의복 이름은 될 수 있었지만 옷감의 종류는 말하지 못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 문단 보면은 이 실험들을 통해서 이런 걸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을 걸 추측된다. 첫째, 머릿속 사진은 서로 관련을 맺는 단어들이 하나의 장을 이루어서 거미줄처럼 관련어들이 쫙 전체적으로. 그래서 연결 정도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강력한 연결관계를 맺는 단어들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거다. 왜? 부엌 용고 이름은 죄다 알고 있지만 과일 이름은 죄다 잊어버린 것처럼 뭔가 이 줄기에 따라서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각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원리 거꾸로 됐다. 그렇죠. 이 문단은 앞부분이 먼저 사례가 나와 있지. 단어 연상 실험으로 의한 실어증 환자 실험을 보니까 바늘 하면 실핀 날카롭다 꿰매다는데 실어증 환자에 의하면은 어떤 거는 완전 잊어버리고 어떤 건 다 알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런 원리 그렇죠. 이런 원리 머릿속 사진은 이렇게 조직되어 있을 거다. 원리 적용의 관계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적용된 사례로 인해서 원리를 추출한 거지. 조금 어려운가요? 그 다음 이거 뭐였어요? 2개의 문단 앞부분에 그렇죠. 사물놀이의 옹호자들은 그러나 문학의 일각에서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대립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이야. 마지막 문제 7번째 문제네. 이건 다들 어려워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의 공예는 현대화를 통해 자본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나 수단으로서의 상품적 공예만을 생산하고 있다. 돈 벌기 위한. 그러나 이러한 기능주의를 강화하는 국제공예품을 수입해 모방하여 생산하는 것을 첨단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상한 문장이 있어. 그렇죠. 아무튼 돈 벌기 위해서 국제공예품 이런 것들만 하는 거 첨단의 발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산업시대의 물질적 변화, 공예적 소재의 다양성은 농경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으며 기술적으로도 놀라운 발달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거는 산업사회에 와서 이러한 형태의 현대화는 전통문화의 토대였던 농촌을 희생시키고 민중을 소비자를 전락시키는 반인간의 촉진이며 전통과의 단절을 심화시킬 것뿐이다. 역사적으로 산업사회로의 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물질 문명 자체가 인간에게 정신의 행복을 주지 못하면 역사의 진보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공예는 이 문장 되게 안 좋다. 무슨 번역? 그쵸? 무슨 말을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써? 한번 읽어보자.
그렇지만 모든 공예는 민중성에 기초하여 민중의 삶에 기여하는 디자인 개발과 제품 생산을 미학과 발전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 자본의 기능적 수단으로서 사치스러운 고가품을 만들고 이러한 특수성의 독점 생산이 마치 독창적이고 국제 첨단인 양 공예적 미의식을 흐리는 것은 민족 공동체의 생활 정서를 파괴하는 일이며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일이다. 대표적으로 안 좋은 문단인 것처럼 보이는 게 나왔습니다. 앞문단. 만약에 그쵸? 현대화를 통해서 상품적 공예만을 생산하고 있어서 문제다. 그렇죠. 앞부분에 이런 그 상품화 돈 벌기 위해서 현대화를 통해 상품적으로 공예만 생산하고 있는 거 만약에 이런다면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 안 된다. 그래서 민중성에 기초한 공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만약에 그 현대화를 통해 상품적 공예만 생산하고 있는 거 안 된다. 이런 전제에 의해서 전제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조건이나 가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에 따른 이런 전제에 의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생님 나중에 전제와 결론의 구조에 대해서 다른 쉬운 문단 하나 찾아봐야 되겠다.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전제라고 하는 거는 그 앞부분에서 미리 먼저 깔아두는 거, 앞에서 조건이나 가정을 제시해 주는 거, 그걸 바탕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이런 전제하에서 이런 결론. 이런 구조야. 여기까지. 좀 어려웠습니까? 이렇게 문단 간의 구조란 건 문단 간의 논리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글의 구성 방식은 너무 쉽지 뭐 예문 없습니다. 두 갈씩 중요한 걸 앞부분에 꽝 머리 두야 미갈씩 끝부분에 중요한 거 양갈씩 앞뒤로 10갈씩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병렬식이라고도 하죠. 이건 별로 예문 없습니다. 그 다음 글의 서술 방식 전개 방식 우리 커피 이야기 할 때 비교화되죠. 묘사 소설에서의 묘사 말고 설명에서의 묘사 분류 나누는 거 정의 뜻을 풀이하는 거 예시 너무 쉬워서 교과서에는 안 나왔죠. 교과서 학습 활동엔 예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주는 거 분석 긴 글에서 논문에서 분석하는 거는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심층 분석이라고 하는데 짧은 글에서 분석은 뭘까? 유사한 사례로 추론하는 거 우리 선생님이 집 짓는 거 무슨 설이었어? 생각 안 난다. 이규보의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너무 쉬워서 답을 먼저 같이 보여줍니다. 정의, 어떤 대상의 본질이나 개념의 진술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속담이란 무엇이다. 어떤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먼저 뜻풀이를 하고 들어가는 거. 정의는 논리적인 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렇죠. 분류.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상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 우리 분류,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뉜다. 밑에 예문에서는 그렇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상 공간의 전원일 매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예시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 긍정적이고 우호적 예문을 볼까? 말에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말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의미를 가진 게 있다. 이것만 갖고는 모르겠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중매인, 뚜쟁이 부정적인 말이야. 간첩, 첩자 부정적이야. 첩보원이나 정보원보다는 이렇게. 그렇죠. 긍정적인 말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말이 있다. 예를 들어주고 있죠. 예시. 그 다음 분석. 이건 짧은 글에서는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는 날개, 변속장치, 발전기의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각각 하나를 분석해주고 있죠. 날개는, 변속장치는, 발전기는 이렇게 연관된 걸 부분들로 이루어진 대상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걸 분석이라고 합니다. 설명문에서의 묘사는 대상의 외양이나 상태 등을 그림 그리듯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그런데 설명문 우리 궁궐 이야기에서 경복궁의 경회루는 정면 7칸, 측면 5칸, 35칸이다 된다. 위층, 2층 누마르는 아래층은, 지붕은 이것도 역시 그렇죠.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구나. 유사성을 바탕으로
그 빗대어 진수라는 거라고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배양하면 어느 순간까지는 잘 자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먹이가 떨어지고 노폐물이 축적돼서 사멸하게 된다. 미생물의 얘기를 들어서 인류도 마찬가지다. 어느 수준까지는 잘 자라지만 지금까지는 잘했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임계점을 넘으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환경 문제, 환경 파괴로 지금 올해 참 무서웠어. 환경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추, 미생물의 문제, 우리 인류의 그 어떤 지구, 환경의 문제로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화되죠? 비교화되죠?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는데 비교는 보통 비교와 대조는 같이 나와. 공통점에 주안점을 두는 거라면 서로 다른 건 대조. 영화는 스크린이라는 일정한 공간 위에 시간으로 흐르는 예술이며 연극은 무대라는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둘 다 시간과 공간이 예술이라는 점에서는 문학하고는 다르다. 둘이 비슷하다.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대조, 선생님이 하나 더. 이건 이제 서로 차이점만 나오고 있다. 판소리 사설에 나타나는 악인들과 전통문학의 소설 작품에 나타나는 악인들은 차이가 있다. 특히나 해학적이다. 판소리에서는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개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실에서는 그 커피 한잔 할까요? 들었나요? 시간이? 아무튼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적 읽기, 커피 이야기 본문 읽고 구조,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내용 이해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추론하며 읽기, 추론적 읽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